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산 출마 선언했죠. 사실상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매일 밤낮으로 북갑 주민들과 만나고 있고 그 영상을 SNS, 유튜브 등에 올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파를 당근 무료 나눔 내일 가서 받아오기로 했어요. 용달차는 갖고 와야 되더라고요. 만덕 사람 한동훈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이름이 좋더라고요, 만덕. 그런데 부산은 구포, 만덕, 이런 데에서 뒤에 동자를 안 붙이죠. 제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끝까지 정치할 생각입니다. 제가 약간 여기 기지랑 맞아요. 시작했으면 저는 여기서 끝을 보겠습니다. 자, 조현삼 부원장, 끝까지 부산에서 정치하겠다. 자, PK의 맹주가 되겠다는 선언일까요? 일단 지금까지는 당장 닥쳐있는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글쎄요, 끝까지 부산 북구갑에 남아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부산에 그 어떠한 그런 연결고리도 없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밝혔듯이 북구갑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지금부터 알아가겠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과연 끝까지 남아있을지는 알 수는 없으나 당장 닥쳐있는 선거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주장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아마 북구갑 선거 자체는 한동훈 전 대표가 기사회생하여 국회로 입성을 하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민주당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부산 지역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이 하고 있는 부산시장 선거와 연동되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민주당이 아직 후보가 결정이 되지 않았고 또 국민의힘 후보도 아직 결정이 되기 전이라 과연 이 지역 구도가 몇 자 구도가 될지부터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물론 단일화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는 합니다만요. 자, 이 선거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의 이 경쟁 또 말싸움도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글자면 됩니다. 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어렵습니까?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재수 씨 본인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걸고 넘어지는 거죠. 악의적인 선전선동에 제가 일일이 다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예.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현행법 위반입니다. 받았다고 하면은 허위사실 유포다? 받은 게 맞은데 왜 받았다고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는 거죠? 고발? 혹시 본인이 하셨습니까? 본인 명의로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내일 고발하기 전에 제 입장문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발을 하는데 자신 없는데 고발하겠습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복합선거가 전국의 가장 화제가 되는 선거구가 된 것은 틀림없고요. 이것이 부산시장 선거와 맞물려서 부산이 이번 지방선거의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자, 아니 명품 시계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얘기해라. 그 한마디로 왜 말 못하냐. 그러면서 전재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즉각 맞고소를 했고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 본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나 먼저 풀어라. 그때 아이폰 전화번호 비밀번호 안 풀었지 않냐. 그러면서 받았다고 자꾸만 주장하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고소해. 이 고소 고발전이 이게 선거를 앞두고 물론 많긴 합니다만 이건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 좀 풀어서 생각하면 전재수 후보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받았다라고 하면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한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면 그 거짓말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받았다라고 하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재수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안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받은 게 사실이다. 그게 진실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직접적으로 네 글자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전재수 후보가 안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자꾸 말을 흐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그랬다가 이런저런 정황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벌금 몇백만 원 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시장직 당선이 돼도 시장직이 날아가는 거고요. 당선이 되든 당선이 되지 않든 국가로부터 보전받게 될 그 비용을 전재수 후보 혼자서 오로지 다 뒤집어 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은 받았다라고 한 게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적인 귀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이 이번 선거에 있어서 박형준 후보가 전재수 후보를 공격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후보 토론회 하는 그런 TV 토론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게 제가 봤을 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문정인 대변인 지금 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 전재수 시장 후보와의 이제 경쟁 과정에 한동훈 전 대표가 껴 있는데 여기를 공격해주고 그렇게 되면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포함한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다면 국민의힘 후보로 부산시장 후보가 된 박형준 시장이 그러면 뭐 부산 북구갑에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더라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당연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제 지지율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저는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당에서 만약에 당 지도부가 절대 안 돼. 아무리 후보가 원해도 이거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당직자긴 하지만 조금 평론가를 빙의해서 조금 잠깐 얘기한다면 박형준 이제 시장이 경선 당시에는 굉장히 조금 강성 지지층들한테 어필하는 전략을 일부 썼었습니다. 맞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소위 강성 지지층들이 많다는 유튜브에 가서 맞아요. 발언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그 머리를 깎는 이런 삭발 퍼포먼스 같은 게 그런 어떤 좀 강한 이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정치권 격언 중에 특히 선거 시즌 중에 등장하는 얘기들 중에 뭐 인지도와 지지율이 깡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의 인지도를 이용해서 사실상 경쟁 후보는 아니지만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전재수 후보의 어떤 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지역구 선거에도 이득을 보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산시 내 국회의원 한석 그리고 부산시장 한석 이게 다 부산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선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어떤 저런 경쟁력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지금 단계에서 뭐 박형준 시장의 어떤 보수 대통합이 꼭 한동훈 후보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 1, 2주 흐르게 되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현재 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 또는 한동훈 후보 이렇게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서 충분히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한테 어떤 통합의 메시지, 통합의 움직임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자대결 구도에서는 이렇게 48대 35.2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어떤 열세인 분위기를 한 방에 뒤엎기 위해선 보수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민주당 후보는 이 사람이 거론되고 있죠. 한동훈 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해서 저랑 경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선택의 문제를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해야 된다. 선출직 공직을 맡으려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더 국익에 중요한가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생각이 달라지는 그래요. 겁니다. 주말이 지나면 아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실 또 정청래 대표 또 본인 또 이재명 대통령 얘기들이 참 많은데 아직까지는 나온다 안 나온다는 확실치 않아요. 자, 여성 분들 보시기에는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정우 수석한테 작업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게 그냥 잔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하정우 수석이 계속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출마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최종적으로는 나올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 순방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나오는 쪽에 무게가 더 이제 실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저 지역이 뭐 갑자기 이제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떠오른 만큼 후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특히나 저 지역은 부산 모든 지역이 어렵지만
전재수 의원이 저 지역에서 3선을 한 만큼 다른 민주당의 다른 유력 후보가 사실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인을 발굴해야 되는데 근데 전재수 시장 후보가 도와준다고 해도 하정우 수석이 아직까지 인지도가 부족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 어떤 인지도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산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 지역에서는 지금 구도로는 3자 구도로 국민의힘 후보도 있기 때문에 야. 3자 구도로 치러지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과 그리고 국민의힘 어느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무조건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1대1 구도가 되고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정치인을 찾기가 힘든데 하정우 수석만큼 적임자가 없다. 어쨌든 하정우 수석이 빨리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